D-9 혼돈의 개양을. 인천 개양을의 지지율이 어떻길래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가?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했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인천 개양을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제가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다 망라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개양을에는 지난번 대선 불과 2개월 전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후보가 개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고, 이 지역의 상대 후보로 국민의힘은 지역 인사죠. 25년간 의사를 했었던 윤형선 후보를 공천한 바 있습니다. 정치 거물과 정치 신인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유 있는 승리를 예상했었을 테지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지역에서의 여유 있는 승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거의 지위를 맡기기도 했고 기대했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양을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STI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5.8%, 그리고 윤형선 후보는 49.5%. 크게 한번 보실까요? (45.8) 대 49.5%.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8%,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5%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노리서치, 경일보가 의뢰한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6%, 윤형선 후보가 46.9%입니다. 역시 오차범위 아니지만 선거 초반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초반과는 상이해졌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 결과입니다.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4%, 윤형선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초반과 달리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지표가 세 군데에서 모두 다 관측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전주혜 의원님. 네. 인천 개양을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사실 예상 외에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이 결과가 좀 본선까지 투표율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요새는 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이제 찍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그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출마도 하셨지만 개항에서 그 몇십 년 동안 또 의사를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또한 이 개항의 그 속속들이 또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이러한 분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철새 아닙니까? 예, 대선 또 떨어지고 본인의 텃밭인 또 성남과 경기도를 떠나서 갑자기 인천 개항을로 오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만만해 보이냐, 근데 우리가 호구냐, 이제 이러한 반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또 이재명 후보가 좀 몇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또 어깨 콕이랄지, 아니면 여성도 밀친달지, 여러 가지 그런 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을 또 요새 굉장히 또 자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좀 이러한 좀 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좀 끝난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빨리 좀 등판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대선 패배에서 조금 더 그 재충전을 통해서
뭔가를 좀 새로 갖춘 다음에 국민들에게 선을 보여야 되는데 대선 패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사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좀 영향을 예.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의 예상 외의 고전, 이 고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전체 선거를 또 이끌 역할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한 조간 신문은 개항을에 묶이나 뭐 이런 제목을 쓰기도 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대신 이제 이 지방선거 전체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득표를 했는데 이 득표력을 가지고서 지방선거를 좀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한 것인데 이게 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한 저 지역에서조차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의 승부를 여론조사가 맞다면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있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이제 개방을 하고 또 열린 음악회도 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모든 뉴스를 다 이제 중심에 서게 되고 또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여론조사에서의 어떤 박빙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투표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며칠이 더 남았고 투표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 한 2, 3일 정도 더 남았거든요. 네. 2, 3일 사이에 아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보기로는 이제 단순히 개항 의뢰에서 이제 본인이 승리하는 거 외에도 사실은 인천시장 그리고 또한 전국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재명 효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천시장도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확장세가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의 손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좁게 할 수 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뭐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참 그 결과 안 좋고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당대표 출마도 좀 어려워지고 본인의 정치 입지가 굉장히 뭐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러한 좀 위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표현. 이재명 후보가 예상외로 인천 개항을 해서 고전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민주당의 지지층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축되고 있습니다. 개딸들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민주당원 게시판, 개딸들은 뭐하냐? 뭐 30대 밭갈이 더 열심히 하는 여론조사 깡그리 무시하자라는 의견도 믿을 수는 없지, 조작이다라는 어떤 과격한 반응도 이재명 후보의 팬카페 제명이나 마을 위기감을 느끼게 해서 전국 순회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재명 바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발버둥이다. 편파적 여론조사 때문에 지난 대선에 패배했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분위기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만큼은 감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접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수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의 시대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대선 후보로 썼던 이재명 후보는 현재로서는 좀 주목을 덜 받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좀 더 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이제 반영한 여론조사라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대권 후보인데 떨어뜨리면 되느냐 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끝까지 가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은 개인론도 있지만 정당 보고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인준도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실점을 하거나 어떤 실정이 눈으로 과시화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야당의 모습을 같이 보여가면 또 이 여론조사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딸들 어디 갔냐라는 반응.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뭐 선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여론 지형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몇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뭐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개항을 해서 크게 이기고 인천시장 등 인접한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 결과. 두 번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이기긴 이기되 정치 신인 윤 후보에게 가까스로 턱걸이로 이기게 되는 결과. 세 번째, 인천시장도 잃고 개항을 해서도 참패하는 결과. 크게 이 세 가지 결과 경우의 수일 텐데 정치적인 파장이 너무 다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이제 출마한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뭐 차기 대권 주자와 뭐 차기 당권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국민들께 너무 좀 성급해 보이는 것은 아니냐. 지방선거에 도움이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 출마를 했으면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결과를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예. 그런데 의외로 이제 지금 생각처럼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당에서 이제 8월달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내의 어떤 리더십 또는 당내의 위상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주일 남은 시간 이재명 후보와 또 이제 민주당이 좀 물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당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위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